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용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여러분 보험을 준비하실 때 어떤 거 가장 먼저 챙기셨나요? 요즘 다들 보험의 중요성을 느끼시고 암보험이나 혈관질환 보험은 다들 가입을 하시는데 의외로 수술비 보험을 많이 놓치고 계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크고 작은 질병에 걸렸을 때 수술할 때마다 도와주는 고마운 보험이 수술비 보험만한 게 또 없다고 하거든요. 잠시 후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엔 그래서 수술비 보험의 중요성 자세하게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당뇨 보험을 키워드로 흔한 성인병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들까지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정말 저렴한 보험료로 쉽게 받을 수 있는 보장 위주로 만나보시고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자,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번호 통해서 보험 고민들도 확실하게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열려있고요. 자,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이죠. 자, 다들 중요하다는 보험, 암보험이나 혈관 질환 쪽 보험은 진단비로는 많이 가입을 해두시는데 수술비 없으신 분들 계시죠. 자,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수술비 보험이 왜 좋다는 건지 그 중요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률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선열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이제 저번 주에 해서 오늘은 이제 수술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2탄을 좀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왜 다시 저번 주에 이어서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 주에 했을 때 이제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을 때 정말 많으신 분들이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많으신 분들을 저희가 다 가입을 못 시켜드렸던 좀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해달라는 말이 많아서 제가 다시 한번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다시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수술비 보험, 이 수술비가 이제 보험금을 많이 주기 시작한 지가 되게 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대 진단비라고 하게 되면 다들 아시죠? 이제 암, 그다음에 뇌, 심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단비, 이 이제 3대 진단에 대해서 진단비를 되게 많이 이제 넣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신 분들은 진단비를 정말 많이 넣으셨어요. 그러면 이 진단비 자체가 상당히 비싸죠. 보험은 적은 돈으로 아주 크게 혜택을 보는 게 보험입니다. 이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가입을 하냐? 옛날에는 그냥 실비, 뭐 진단금, 뭐 입원 일당, 뭐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셨는데요. 이제는 보험이 많이 좀 좋아지는 추세가 돼요. 그래서 보면 이 수술비 자체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 수술비가 진단비를 대체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뭐 뇌혈관이 걸려서 뭐 관열 수술을 한다. 이럴 경우에 만약에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를 뭐 2천만 원 가입했으면 그냥 진단비는 2천만 원만 드리고 끝나는 거죠. 일회성이니까. 그런데 이 수술비는 일회성이 아니라 매회 드리는 겁니다. 매회. 그래서 이 매회 드리고 이 뇌혈관 수술비, 종 수술비, 관열 수술비, 106대 질병 수술비를 합치게 되면 수술만 하시게 되면 금액마다 틀리겠지만 유병자이신 분들, 건강하신 분들은 3천만 원 이상 나오시는 거고요. 이제 유병자이신 분들은 2천 정도로 이제 받아갈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보험료는 어떻게 되느냐? 보험료는 진단비에 비해서 수술비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상당히 저렴해요. 그러면 요즘엔 보험은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냐? 과연 진단비를 많이 넣는 게 좋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험은 적은 보험료로 크나크게 혜택을 보는 게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한번 볼게요. 저희가 이제 그 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보험을 먼저 가입을 하느냐? 당연히 1순위는 실손의료비겠죠? 실손의료비는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건데 보험의 심장입니다. 사람의 중심이 되는 건 심장이듯이 실손의료비는 보험의 심장이에요. 이 실손의료비는 우리나라 인구의 한 3,800만 명이 다 가입을 하셨죠. 그런데 이 실손의료비가 지금 뭐 되게 말이 많습니다. 보험이 7월 달에 또 새로운 실손이 또 나오는 거고요. 예전 가입하셨던 분들은 실손의료비가 265% 갱신이 돼서 너무 많이 비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신 분들은 많으신데요. 그냥 간단하게 실손의료비 좀 짚고 넘어가게 되면 2009년 7월 이전 보험이 많이 이제 갱신이 됐는데 이 보험 저는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지금 실비로 갈아타시게 되면 많이 나중에 후회를 좀 많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건강하신 분들은 병원에 잘 안 다니신 분들 보험이 제가 오늘 가입해서 내일 당장 혜택을 보려고 가입하는 건 아니거든요. 보험은 통계죠. 그래서 제일 많이 아플 때 40대 후반부터 이제 70대까지 가겠죠. 이때 이제 통계학으로 보게 되면 제일 많이 아픈데 이때를 생각하라 하셔서 실비를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많이 올랐다고 해서 나 지금 요즘 실비를 갈아타야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좀 그냥 유지하시는 게 좀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진단비 이제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3대 진단비 암, 뇌, 심장이죠. 이 암보험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암 진단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게 저는 또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뇌, 심장은 요즘은 이제 뇌혈관이 암 진단금보다 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뇌혈관은 얼마씩 가져가야 되느냐. 뇌혈관하고 심장은 저는 1,000만 원 정도만, 1,000만 원 정도만 있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진단비는. 이 진단비를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수술비예요.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은 수술비가 적게는 3,000에서 수술비만 많게는 7,000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4월 1일자에 모든 보험이 개편이 됩니다. 모든 보험사가 보험을 개편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 많은 분들을 좀 못 해드렸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수술비를 4월 1일 날 개편한다고 해서 모든 보험사가 우리는 다 4월 1일 날 개편할게. 그건 아닙니다. 몇몇 보험사가 그 전에 없애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 강의를 했던 그 보험회사가 3월 16일자로 없애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시간을 쫓겨서 많이 못 해드린 거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보험사는 이 수술비가 좀 남아있는 보험사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 4월 1일이 개편이 되시기 전에 이번에도 제대로 된 수술비를 한번 준비해 놓으신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살면서 얼마 전에도 제 고객이 오래된 고객인데요. 뇌경색으로 이제 입원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큰 뇌경색은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 주위에 이제는 암이 걸렸다 하신 분들보다 저는 제 고객들은 요즘은 이상하게 뇌혈관 질환에 걸리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대뇌동맥류나 그런 식으로 많으시고 그랬을 때 이 뇌혈관 질환 진단금이 얼마큼 있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미니멈 1,000만 원만 정도만 갖고 가시면 된다. 그래서 이 뇌혈관 질환이라는 게 옛날 보험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 특히 생명보험만 갖고 있으신 분들은 뇌출혈만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이 뇌출혈만 갖고 계신 분들은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면서 뇌출혈이 걸릴 확률이 16%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건 이제 2005년도 환자예요. 지금은 한 9.8% 정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졸중이 한 69% 정도, 근데 나머지가 이제 뇌혈관 질환이 이제 100% 정도가 나오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 뇌출혈 있으신 분들은 별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이 뭐 가입이 안 되신다는 분들은 뇌졸중이라도 가입을 하셔야 되지만, 요즘은 유병자 보험도 뇌혈관 질환은 얼마 넣어줍니다. 하지만 뇌혈관 질환 뭐 300만 원 넣자고 보험금을 많이 지출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300만 원만 넣게 된다고 하게 되면 수술비로 커버를 충분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심장 질환도 뇌혈관 질환하고 똑같이 뭐 1천 정도만 있으시면 되는 거고, 이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동일하게 급성심근경색은 다 있으시죠. 그렇지만 옛날 가입하셨던 분들은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이 나온 지는 한 3년 정도 됐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 심장 질환 같은 경우는 I20부터 I25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허혈성 같은 경우는 혈심증이죠. 이 허혈심증이 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했을 경우, 마찬가지로 이 허혈성 질환도 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유병자이신 분들은 3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진단금이. 그렇지만 이 또 300 진단금을 받자고 보험금을 많이 내실 필요는 없다고 또 생각을 해서 수술비로 커버를 하자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인 다빈도 이제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압도적입니다. 요즘에 정말 압도적으로 이 백내장 수술을 많이 받으세요. 이 백내장은 그냥 간단한 레이저에서 그냥 긁어내는 수술이 또 있지만, 요즘 렌즈 삽입술을 많이 하시잖아요. 양쪽이 뭐 적게는 뭐 800에서 뭐 병원마다 틀리지만 뭐 1,200만 원까지 간다는. 그런데 이 백내장 수술을 했을 경우에 실비가 다 되느냐? 아니죠. 2016년도 이후에 보험은 이 실비는 이 백내장 실비 안 해줍니다. 왜? 워낙에 많은 분들이 많이 이제 수술을 하셔서 보험사가 손해율이 어마어마하게 치솟았어요. 그래서 보험사들이 우린 실비에서 백내장 수술 못 해주겠다. 그래서 2016년도 전에 이후 실비는 다 안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내장 수술을 했을 경우에 이 수많은, 그러니까 정말 비싼 돈을 어떻게 커버를 해야 되느냐? 당연히 수술비로 커버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술비 보험이 얼마큼 중요한지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1위는 백내장, 뭐 2위는 치액 수술이고, 뭐 그다음에 7위가 혈심증으로 인한 스텐드 삽입술이에요. 혈심증이 걸리시게 되면 관여를 해갖고 이렇게 스텐드를 삽입을 하죠. 근데 그런 게 또 있고,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자궁 절제술이 좀 있습니다. 이제 5대 기관, 이 5대 기관이 이제 수술비로 보게 되면 관열이 있고 비관열이 있어요. 그래서 이 5대 기관이 다 들어갑니다. 뇌, 심장, 이대 질환 다 무조건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간, 폐, 신장 질환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뇌혈관 질환 I60부터 69까지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심장 질환도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5대 기관 질환 수술비를, 관열과 비관열을 수술비를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이 수술비 자체가 5대 기관은 건강하신 분들은 뭐 2천만 원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근데 평균 한 1,000만 원 정도로 이제 가입을 하시는데 500에서 1,000 정도만 가입을 하셔도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수술비가 왜 중요하고 보험이 왜 중요하냐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저희가 뭐 뇌혈관 질환이 걸리거나, 만약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암이 걸리게 되면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은 요즘은 아주 짧답니다. 10일에서 길어봤자 14일이래요. 입원 기간이. 빠르면 그냥 4일 안에도 퇴원을 시킨답니다. 하지만 이 뇌혈관이 걸리게 되면 평균 48일이랍니다. 48일을 입원을 해야 돼요. 수술까지 하시게 되면 평균 48일 입원을 하시게 되면 요즘은 이제 암은 이제 워낙에 기술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암은 이제 그냥 안에 있는 암 종양을 떼어내는 건데,
뇌는 정말 중요한 부위잖아요. 그래서 요 뇌혈관이 걸리시게 돼서 이제 어떠한 뭐 합병증으로 해서 뭐 반신 마비가 오거나 하게 되면 재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게 되면 소득이 줄어드세요. 소득이. 그다음에 간병을 누가 할 것이냐? 김병에는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거의 뭐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활까지 들어가게 되면 정말 내 소득을 어디서 충당을 할 것이냐. 그거를 진단금에서 충당도 가능하지만 수술비에서 더 크게 충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수술을 회복 기간, 이제 뭐 재활 같은 경우 중대한 질병으로 소득 상실 기간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이제 뭐 2대는 뇌, 심장, 뭐 수술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5대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관열, 뭐 비관열, 뭐 뇌, 심장, 뭐 신장, 간 이게 있고요. 21대에서 뭐 106대도 있고요. 112대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 충분하게 다 맥시멈까지 넣으시는 것도 괜찮고요. 이제 종수술비가 질병과 상해가 1에서 5종 수술비가 있고요. 이제 실손 의료비는 당연히 심장이니까 딱 중간에 더 추가되는 거죠. 기본이 되는 거서 실손 의료비에서 병원비를 혜택을 보고 이 소득과 이제 간병이 쓰는 거에 대해서 진단금하고 수술비에서 커버를 충분하게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러세요. 나라에서 의료보험 혜택이 그렇게 잘 돼 있는데 뭐 보험이 뭔 필요했어? 실비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예, 당연히 실비는 그렇게 해도 이제 그 말도 맞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돈이 많으셔야겠죠. 정말 현금을 많이 갖고 계셔야겠죠. 적은 돈으로 이게 저희가 보면 이제 저희가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보험을 제일 많이 가입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오히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이 가입을 하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내가 뭐 보험 가입할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보험을 거의 가입을 안 하세요. 못 하시거나. 그러면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없으신 분들이 조금 더 용돈을 아끼시고 저렴한 보험료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지. 만약에 내가 먹고 죽어도 그러신 분들은 아니지만 조금 뭐 몇만 원 아껴서 내가 정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소득이 없어지면 어떡할까 했을 경우에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수술비를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2대는 뭐 뇌심이 있고요. 5대는 간, 폐, 신장, 21대는 여기 또 있습니다. 당뇨병, 뭐 심장질환, 고혈압 여기 다 포함돼요. 다 더하시는 겁니다. 그럼 뇌, 뭐 폐렴, 뭐 녹내장 뭐 있고요. 112대는 뭐 척추 변형, 척추 쪽에 있죠. 그다음 황방변성, 눈의 황방변성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질병하고 상해 수술비 해서 종수술비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잠깐 이제 하나를 또 말씀드려 보험료 예시를 한번 뽑아봤어요. 이것도 이제 이번 달까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A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최대 188대 질병 수술가밖에 없어요. 하지만 수술비 자체를 상당히 많이 주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고 상당히 많이 주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 협심증 걸려서 스탠드 삽입술을 했을 경우에는 3,050만 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은 1,050만 원.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당뇨병에 걸려서 백내장을 이제 수술을 하거나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해서 망막증으로 수술을 하시게 되면 당뇨 합병증에서 백내장 수술해서 렌즈 삽입술을 했다. 그럼 3,030만 원을 받으시는 겁니다. 3,000만 원 아까 말씀드렸을 때 병원마다 틀리지만 렌즈 삽입술 같은 경우는 800에서 1,200만 원 정도 한다 그랬죠. 그러면 합병증으로 인해서 1,2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병원비를 냈다고 치면 실비에서 또 얼마 정도 커버가 되겠고 3,000만 원 받고 나머지는 이제 생활비로 쓸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보험료를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저렴합니다. 이건 이제 건강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는 진단비도 있어요. 뇌, 그 다음에 심장 쪽 해갖고 각각 1,000만 원씩 넣고요. 그랬을 때 40세 기준은 남자는 33,000원, 여자는 3만 원, 60세 기준은 남성은 63,000원, 여성은 42,000원. 70세 기준에는 남성은 67,000원, 여성은 한 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험은 이제 70세까지
다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제 건강하신 분들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면 유병자, 나는 아픈데 되게 많어. 그 웬만큼 다 해서 가입이 다 가능하십니다. 요즘은 이제 325 보험, 335도 있지만 이게 유병자 보험의 이제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3일 보험도 나왔고, 그다음 5 보험도 있고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 보험이 다 가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니까 나는 내가 보험이 가입 안 될 거야. 그래서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정말 가입이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가 있고요. 저번 주에도 보험이 가입이 안 되신 줄 알았다가 제가 가입을 해드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한번 계속 보험사 문을 두들겨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4월에는 정말 매년 4월 1일에는 보험사가 보험을 개편하기 때문에 올해는 4월 1일 날은 수수비가 축소가 된다. 축소가 많이 되기 때문에 빨리 준비를 하자. 왜 그러냐면 수술비 보험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주는 건. 그래서 보험사들이 아직까지 그 손해율을 잘 책정을 못 하고 있어요. 보험료는 되게 저렴한데 걸리게 되면 이거 얼마 정도의 손해율이 되지? 오히려 이게 병원비가 계속 손해율이 많다 보면 어떻게 보면 진단비보다도 더 비쌀 수가 있는 게 이 수술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술비가 축소가 되거나 보험료가 올라가기 전에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오늘이 또 3월 22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많은 연락 주셔서 이제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고요. 큰 병일수록 커지는 수술비예요.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뇌, 심장, 암 당연히 큰 병에서 커지는 수술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저렴한 보험으로 든든한 노후로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요거 행복한 미래는 결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진짜 그렇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든 분들이 돈이 정말 많으셔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것도 좋지만 이 행복에 대한 거는 건강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게 최우선이죠. 그래서 이 건강할 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보험을 갖고 내가 살면서 물론 보험의 혜택을 안 받고 건강하게 사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지만 0.00001%의 확률을 갖고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적은 보험료로 이제는 보험은 비싸게 가입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를 어떻게 혜택을 많이 보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는 장기 갱신형 보험을 좀 생각하실 때예요. 장기 갱신형 보험은 3년, 5년, 10년짜리 갱신이 아니라 20년, 25년, 30년 갱신형을 좀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왜 그러냐면 20년 나 100세 만기, 20년 나 90세 만기보다 20년, 25년, 30년 갱신형이 보험료가 또 훨씬 저렴하다 하기 때문에 제가 보험은 통계학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통계학으로 봤을 때 언제 어느 나이대가 제일 많이 아픈지 했을 때 그 나이대에 충분하게 보장만 갖고 가시면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20년, 25년, 30년 갱신형도 생각을 해볼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같은 강의 주제로 준비해 주셨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셔서 또 한 번 준비해 주셨습니다. 크게 바뀌다 보니까 그 전에 좀 서둘러 주셔서 연락을 주신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이 수술비 보험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크고 작은 수술을 할 때마다 중복, 반복 보장이 가능한데 이 3월까지만 지나고 나면은요 이제 보장 자체가 좀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백내장 같이 흔한 작은 수술부터 뇌나 심장 쪽, 암과 같은 크고 중요한 수술까지 계속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험이 있어도 나는 좀 보험이 부족하다 싶으시거나 혹은 나는 정말 좀 잘 보장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3월 안으로 빠르게 좀 연락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심 많으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4월이 지나면 수술비 담보가 축소된다라고 강조해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어떻게 축소가 되는 걸까요? 예, 제가 오늘 한번 또 해봤는데요. 오늘 65세 되신 분, 여성분이신데
이제 유병자이세요. 근데 보면 이제 3월 16일 이전 거하고 이제 오늘 해본 거를 보게 되면 수술비 담보가 뭐 뇌혈관 질환 수술비나 허혈성 질환 수술비가 65세 정도 되시게 되면 1,000만 원이 들어가셨는데 지금은 500만 원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 단순 A라는 회사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4월 1일이 되게 되면 이거보다도 더 줄어진다고 얘기가 나와요. 모든 보험사가. 그래서 이 지금도 늦지 않으셨다고 생각해요. 이 500만 원이 더 줄어질 수가 있고 아직까지는 저희한테도 내려오는 뭐 공문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줄어질 수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며칠 상간으로 1,000만 원이 반으로 그냥 반이 동강났습니다. 그냥 500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는데 뭐 예상으로 뭐 300만 원으로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내 심장 그 수술비만 줄어드냐? 아닙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뭐 종수술비 줄어들 수가 있고요. 뭐 상해 수술비, 질병수술비 다 줄어들 수가 있고 뭐 100년대 질병 수술비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빨리 이 수술비가 줄어들기 전에 한번 저희한테 연락 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험사의 입장이라는 것도 있는 거니까 아쉽지만은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3월이 지나고 나면은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좀 축소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술비 보험. 그럼 수술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보장인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진단비가 수술비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예, 그건 뭐 당연히 뭐 진단비도 중요하죠. 물론 뇌혈관 질환이 걸렸다고 해서 100% 수술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통계학적으로 뇌경색이 걸리게 되면 뇌경색이나 혈신증이 걸리게 되면 특히 이 혈신증 같은 경우는 관열 수술을 많이 하죠. 스텐트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텐트 삽입술 같은 경우도 관열 수술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로 봅니다. 그래서 통계학으로 보게 되면 뇌경색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한 92%예요. 92%. 물론 진단이 받게 되면 그냥 100% 해갖고 진단비는 나오겠지만 진단이 걸려서 이 92% 되신 분들은 물론 관열이든 비관열 수술을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수술비는 하겠죠. 그리고 스탠드 삽입술도 하시는 분들이 한 4에서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술은 무조건 째고 뭐 하는 게 수술이냐? 아닙니다. 요즘은 워낙에 의술이 발달이 돼서 뭐 관열 수술도 있고 비관열 수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시술도 있죠. 이 시술을 과연 수술로 볼 수가 있느냐? 예, 생명보험은 무조건 시술도 수술로 봅니다. 이건 뭐냐면 종수술비예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1에서 5종. 이 종수술은 시술도 수술로 보기 때문에 뭐 예전에 갖고 계신 뭐 질병 수술비만 갖고 계신 분들은 손해보험에서 시술을 받으셨던 분들은 왜 질병 수술비 안 주냐? 시술도 수술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손해보험도 종수술을 이제 만들기를 시작했었죠. 그래서 수술은 큰 병일수록 수술은 꼭 무조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진단비 있으실 텐데 저렴하게 내 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수술비 보험이라고 합니다.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좋을 것 같고요. 자, 보험이 거의 있으신 분들이 지금 방송 보고 계실 텐데 전문가님께서는 보험 리모델링이 꼭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보험은 살면서 리모델링은 꼭 받으셔야 돼요. 이 리모델링은 왜 중요하냐? 보험은 되게 뭐 전화가 오시게 되면 또 뭐 가입하신 분들이 계시고 뭐 누가 주위에서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하신 분들이 계셔서 보험이 되게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제 고객은 80개가 넘는 보험을 한 분이 갖고 계셨는데 이 80개의 보험이 당연히 뭐 저희가 가서 봤을 때는 중복은 되겠지만 쓸데없는 보험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6개로 줄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80개 내셨을 때는 보험료가 얼마큼 나가실지 모르셨는데 저희가 다 해보니까 한 80만 원 정도 나가시더라고요, 혼자서. 그래서 이제 줄여드린 거는 이제 저희가 한 70만 원 정도로 줄여드렸는데
이 줄어드린 금액 갖고는 이제 연금으로 가입을 시켜드렸습니다. 저축하고. 그래서 이 리모델링은 우리나라 인구의 보험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젊으신 분들이 좀 많이 또 똑똑하신 분들 워낙 많으셔서 좀 많이 바뀌셨는데 예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다 주위에서 뭐 보험 하나 가입해줘, 보험 하나 가입해줘. 근데 내용이 어떠한 내용을 갖고 계신지를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연 내 보험 안에 갱신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정확하게 모르시고요. 이 갱신령이 3년 갱신령인지 뭐 5년 갱신령인지 이 갱신령 보험에 제가 며칠 전에 또 상담을 했는데 이 갱신 뭐 20년 납 100세 만기라고 해서 이 갱신도요 20년만 내고 계신 분들이 또 있으세요. 아닙니다. 갱신령의 담보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죽을 때까지 내가 그 보험의 혜택을 볼 때까지 계속 내시는 거예요. 실비랑 똑같은 개념이십니다. 실비도 저희가 죽을 때까지 내는 거죠. 그래서 이 갱신형 보험이 갱신형 담보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시는 거고 계속 뭐 이거를 중복으로 뭐 보상을 한다고 하지만 살면서 골절이 얼마큼 되겠으며 그죠? 화상을 얼마큼 있겠으며 이런 걸 한번 보셨을 때 이런 그 쓸데없는 담보가 중복으로 계속해서 보험금이 새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돈은 충분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으세요. 줄이면서 부족한 보험이 뭐 80개 뭐 10개, 20개 있다고 해서 수수비가 많이 갖고 계신 분은 거의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리모델링을 받으신 후에 부족한 담보를 추가로 가입하시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줄인 금액 갖고 연금이나 저축으로 가입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리모델링은 필수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리모델링 한다고 비싸지는 게 아니라 더 저렴하게 큰 보장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열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 했고요. 자, 4월이 되고 나면은 내가 같은 금액으로도 보장 금액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3월 안으로 빠르게 연락 주셔가지고 오늘 소개해드린 수술비 보험을 비롯해서 내 보장 부족하진 않은지 빠르게 점검받고 리모델링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당뇨 보험이라고 합니다. 김성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당뇨라고 하니까 체감상 네. 한 집 건너, 두 집 건너 정말 볼 수 있을 정도로 흔하게 느껴져서요. 네. 오늘 시청자분들도 당뇨 보험이라고 하니까 좀 솔깃하실 것 같은데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당뇨보험 말 그대로 당뇨가 진단 시에 보험금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당뇨라고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매일 하루에 30세끼 먹는 탄수화물, 밥이 있겠죠.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은 그 섭취가 소화효소가 분비돼가지고 그 포도당으로 혈액에 흡수가 되게 됩니다. 혈액에 흡수가 되면은 이 포도당이 소변으로 어느 정도 나오는 정도에 따라서 만약 포도당이 많이 나오게 되면 당뇨에 이상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대사질환인데요. 쉽게 해서 포도당이 소변으로 나오는 양이 불규칙적이다. 이러면 당뇨병을 의심할 수가 있는데요. 당뇨는 크게 이렇게 보시면은요. 1형 당뇨, 2형 당뇨가 있어요. 1형 당뇨는 이제 선천적으로 당뇨가 있으신 거고 2형은 후천적인 당뇨인데 대부분 당뇨의 원인은 유전적 원인도 굉장히 크거든요. 아마 1형과 2형 사이에 또 1.5형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당뇨 같은 경우는 환경적 요인도 굉장히 크지만 비만이라든지 스트레스 그리고 과식, 운동 부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술을 하다가 췌장 쪽에 문제가 있거나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있더라도 당뇨병은 쉽게 올 수가 있습니다. 뭐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뜨끔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저도 방금 밥을 좀 많이 먹고 왔는데요. 음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믹스커피 한 잔 정도라고 하면서 즐겨 드시는 분들도 다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당뇨 보험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당뇨 보험 같은 경우는 당뇨 진단이 발견 시에는 보험금을 주는데요. 과거에 이제 당뇨보험 굉장히 좀 많이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당뇨보험이 있는 회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이제 손해율도 높고 그리고 보장받기도 굉장히 쉽게 돼 있습니다. 당뇨보험이 받기도 어렵고 또 타기도 어려우면은 보험회사들이 굉장히 많이들 출시를 했겠지만은 일단은 진단받기도 쉽고 많이 없는 상태에 이제 당뇨보험이 거의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당뇨 플랜도 중요하지만 앞서 강의한 수술비 플랜. 수술비 플랜 같은 경우도 같이 이렇게 적절하게 섞여져 있는데요. 당뇨보험 자체만으로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 특약을 같이 가져가시면 좋은 여러 가지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수술비 플랜이 4월이 되면 좀 많이 축소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2년 전 수술비 플랜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보험회사가 집중을 해서 많이 만들어냈어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우리 실손보험 오래되신 분들 보시면은 실손보험 5만 원 들었니, 10만 원 들었니, 뭐 8만 원 들었니, 많이 올랐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보험 안에는 특약으로 실손이 종합보험 상태에서 실손이 이렇게 녹아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술비에 대한 그런 강한 니즈나 이렇게 수술비가 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안 들었던 경우고요. 그리고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우리 시술이라든지 비관혈적인 그 수술 있잖아요. 뭐 복강경이라든지 아니면 수술이지만은 그 신의료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간단한 크게 이렇게 오픈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보험회사들이 수술비 특약을 집중적으로 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술비가 쭉 오면서 그 브레이크가 없이 달려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월부터는 수술비 특약이 굉장히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은요, 이런 수술비 플랜을 제가 같이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 당뇨보험이 굉장히 좀 저렴합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다 수술비 특약을 이제 줄어드니까 같이 좀 이렇게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당뇨 플랜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난 날부터 진단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년이 지난 날부터 진단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강체도 또 아니면 유병자들도 예전에 유병자들 제한 많았거든요. 당뇨보험 들을 때 수술이나 당뇨 정도는 좀 건강체가 아니더라도 심사를 통해서 또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주로 이제 당화혈색소 기준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의료보험, 우리 매달 내는 의료보험비 있잖아요. 의료보험에서 당화혈색소가 한 6.5 정도, 당 속의 혈색소가 한 6.5 정도의 수치가 나오면은 당뇨약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권유했는데 그 6.5부터는 의료보험이 되는 당뇨약을 처방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9.0, 8.0, 10.0 이상이 되면 인슐린까지도 이제 맞으시는 되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습니다. 당뇨로 진단받는 그 기준이 궁금한데 초기 당뇨 때부터 받는 거예요? 당뇨는 이제 초기 당뇨 때부터 이제 진단을 받으시고요. 그 당뇨가
6.5부터 진단 자금이 나갑니다. 오, 6.5에서 최대 네. 1,000만 원까지 6.5에 한 500만 원이 나가고요. 오. 그리고 만성 당뇨, 뭐 신경전도나 이인 검사를 통해서 최대 1,000만 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당뇨가 급성으로 높게 나타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당화혈색소 궁금하신 분 있겠지만 당화혈색소는 최근 2, 3개월 내에 우리 혈액으로 당을 검사한 지는 한 20년 정도 됐죠. 평균 수치를 평가하는 건데요. 보통 당뇨 환자들이 확인할 때마다 많이들 당뇨성 환자들이 확인할 때 이 혈액 검사를 많이 사용하는데 당화혈색소는 그 혈색수의 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당의 혈당, 포도당의 수치가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주 우리 한글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말 그대로 당 속에 당화혈색소가 혈액 속에 당화혈색소가 어느 정도 있냐에 따라서 이제 당을 평가할 수 있는데 보험회사 진단금도 이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와,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플랜 좀 보여주세요. 예, 실제로 이제 제 주변에서 쉽게 당뇨 보험을 가입하시고 네. 당뇨 진단금을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와 당뇨 보험 정말 괜찮네. 보험회사가 이렇게 빨리 만들었다, 빨리 없애는 이유를 알겠구나 이렇게 많이 느꼈는데요. 당화혈색소 60세 미만, 65세 미만까지는 최대 이제 500. 6.5에서 500 그리고 여 밑에 두 번째, 네 번째 간 다섯 간째 보시면 만성 당뇨. 만성 당뇨는 뭐 합병증이 와가지고 막 눈이 멀거나 뭐 족부 절단하거나 이랬을 때도 진단금이 나가지만은 이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도 이제 500만 원 추가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상품은 기호에 따라서 또 이제 축하금 같은 걸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당뇨만 보시면은 이렇게 보험료가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보험료 굉장히 저렴한데요. 그 예전에 이 당뇨 플랜을 제가 작년 말에도 없어지는 회사 그리고 이번 2021년 초에도 그리고 현재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분들 굉장히 문의 많이 오세요. 내가 74살인데 당뇨 보험을 가입이 가능하냐? 아, 예. 근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74세면은 일단은 당뇨 플랜 말고 간편 플랜이나 상해 보험을 반드시 좀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골다공증이라든지 낙상이라든지 이런 상해 보험. 왜냐하면요. 70세 이상은 그 상해보험이 젊은 사람들하고 가격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세 이상 되시는 분은 진단금이죠. 70세 이상 되신 분 수술비 권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70세 넘으신 분들 수술할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진단금이나 상해보험 위주로 가입을 하시고요. 당뇨보험이나 수술비는 70세 미만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청자님 분들 중에서 궁금해하시는 게 당이 있는데 이 방송을 보시고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저 지난주에. 예. 내가 이미 당 약을 드시고 계신데 이 보험회사가 당이 걸리신 분들은 당뇨보험을 가입 못하겠죠, 당연히. 얼마나 근데 예. 또 관심이 많으시겠어요. 예.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요즘에 암 걸린 사람도 암보험 드는데 당뇨 걸렸는데 네. 약분이 안 먹는데 왜 당뇨보험 못 드냐. 그러신 분들은요. 당뇨가 걸리신 유병자 당뇨 플랜이 따로 있습니다. 오, 네. 그런 플랜도 이제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당이 있으시다. 그러면 당 유병자 플랜은 따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이제 간단한 수술비와 당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한 큰 수술비가 나가는 그런 보험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술비 그리고 뭐 이런 분들도 연락이 오세요. 뭐 수술을 앞두고 있다. 내일 모레 우리 어머니가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네. 수술비는 가입을 하고 백내장을 수술을 하면 안 되겠냐. 하지만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고지 위반으로 이제 보험을 해지당하거나 아니면은 가입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제 간단한 진료나 이런 것들은 수술을 앞두고 있던 확정된 소견이 있다 그러면 3개월 이내는 고지를 하게 되기 있기 때문에 의사 소견이 있거나 하면 반드시 좀 고지를 통해 가지고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미리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준비하는 게 가장 네. 좋은 것 같아요. 70세만 안 되셨고 여하튼 당뇨가 지금 없으시다면 10,000원대에서 아무리 네. 비싸도 20,000원대 당뇨에 대한 진단비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예. 자, 수술비도 다음 달이면 보장이 축소된다고 하니까 좀 같이 묶어서 네. 소개해 주시죠. 예, 수술비 굉장히 좀 앞에서도 강의를 통해서 나왔지만은 네.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술비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많이 해놓으셨는데 수술비가
있으시더라도 예전에 들으신 분들 수술비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수술비가 엄다 하시는 분은 하나 정도 반드시 있으면 좋습니다.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수술비 플랜 하나 정도 준비하시면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기술 발달되기 때문에 간단한 질환으로도 이렇게 시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비 플랜 반드시 준비를 하시고 수술비를 넣으실 때요. 생명보험처럼 1종에서 5종이라는 또는 7종 종수술을 반드시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손해보험 약관과 생명보험 약관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아주 미묘하지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술 같은 것도 보장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종수술을 갖고 계시면은 생명보험의 약관과 비슷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손해보험을 가입하실 때 종수술 특약을 반드시 넣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당뇨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당 환자가 있다 하면은 정말 보험료 저렴하거든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씩만 딱 가입해 놓으시면 아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 당뇨도 언젠가는 반드시 불치병까지는 아니거든요. 잡기 힘든 대사 질환, 성인 질환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당뇨가 진단 받으시더라도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비용을 받으셔서 당뇨를 이겨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신 당뇨보험으로 정말 많은 분들을 구제해 주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수술비 보장 줄어들기 전에요. 보장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이제 수술비 보장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방송에 말씀드린 굉장히 저렴한 플랜이에요. 왜냐하면 10년 갱신형 플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렴하고요. 그리고 비갱신형이나 아니면 20년, 30년 장기 갱신으로도 가능하십니다. 10년 갱신형으로 하면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고요. 수술의 종류는 질병 상해가 기본적인 수술이고 또 1종에서 5종 수술이라든지 아니면은 회사마다 이제 88대, 120대, 뭐 103대 이렇게 있지만은 이 제가 말씀드린 88대는 신단보험이에요. 굉장히 좀 특이한 좀 성향을 가졌어요. 이 갱신형 좀 불편한데 나중에 보험료 오를 거 아니야. 하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저렴하기 때문에 갱신에 대해서도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스탠드 삽입술 그리고 그 갑상선 결절 종양 그리고 당뇨병성 백내장이라든지 당뇨병성 망막증 그리고 작은 근종 이런 것들이 스탠드 삽입이나 고주파열 이런 거 우리 일반 그 수술 특약에서 굉장히 좀 받기 힘들었거든요. 이제 거의 시술이나 시술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시술이죠. 간단하게 입원이나 이렇게 치료도 가능하지만은 이걸 방치했을 때 암이라든가 아니면 혈관 질환에 크게 올 수가 있고 당뇨병성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특히나 여성분들은 이제 작은 근종이나 유방 섬유선종 굉장히 많은데요. 요거를 이렇게 살짝만 제거하시더라도 350 그리고 와. 당뇨병성 3천만 원 그리고 갑상선 고주파열이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거 보험사에서 분쟁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거 보험금 수술 인정 안 된다. 열을 통해 가지고 그 종양을 제거하는 건데 이것도 한 1,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수술비 특약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당뇨 플랜이랑 수술비는 그냥 묶어서 네.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보험료를 마지막으로 비교 좀 해주세요. 보험료 한번 비교해 보면요. 네. 당뇨 플랜만 하시면은 절 연령이 30대부터 70세까지는 보험료 2만 원이 안 되세요. 와, 2만 정말 부담이 안 원이면 되네요. 네, 굉장히 좀 저렴하신데요. 남자분들은 2만 원 좀 넘는 구간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2만 원 미만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 원 미만은 이 최저보험료보다 너무 낮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최저보험료가 2만 원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수술이라든지 다른 이제 진단비도 넣을 수 있겠지만 특히나 이제 수술비 특약 같은 거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그냥 당뇨만 가져가실래. 근데 40대 여성분이 50대 여성분이 2만 원이 안 나오세요. 60대도 마찬가지고요. 2만 원이 안 나오시기 때문에 그럼 2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환급률로 좀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축하금. 10년마다 축하금이 받을 수가 있고요. 이 당뇨 플랜은요. 진짜 의심이 된다고 하시면은요. 가입을 해 놓으시면은 한 1, 2년 만에 충분히 타먹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당뇨보험 그냥 필수라고 생각하시고 부담 없이 10,000원에서 2만 원대로 한번 가입해 보시고 수술비까지도 4월 되기 전에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성주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